저는 나이 들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든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 중장년들이 가장 취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잠시 살펴보면 3위는 융통성이 부족할 때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에 대한 수용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뇌가 반복적으로 안 하는 일에 대한 신경회로를 가지치기 해버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호기심은 줄고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관심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최신 가전제품을 사놓고도 이전에 사용하던 기능만 사용하고 일도 하던 일만 하고 친구도 만나는 친구만 만나고 심지어 먹는 것도 자주 먹던 것만 먹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거나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서 관성적 사고에 익숙해지면 몇몇 익숙한 사고회로밖에 쓰지 않게 되고 이 부분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뇌 용량이 줄고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2위는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며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현재의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아예 회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만 집착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과거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때때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이런 영상 따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이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1살 생일을 맞은 CEO 출신 로이 코엔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을 끌어내려요. 항상 화를 내거나 질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코엔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서 비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중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돈자랑, 집자랑, 자식자랑 같은 자랑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없는 데 있는 척하거나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허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호감 가는 사람 되기를 포기해라입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가 내린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좁고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고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허영심이 생길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진심이 아닌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낮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치관의 차이, 생활 환경의 변화, 시간이나 돈 등의 문제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인 것에 능숙하게 되며 친구와 만나기보다는 가족 또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가 보물이지만 나이 먹을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과도 너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랑, 끈끈한 우정을 강조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움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들수록 감정을 다스리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 큰 불행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들에 쉽게 휩쓸리는데요. 두려움과 불안, 분노, 수치심과 자책감, 슬픔과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하루를 망치고 나아가 일생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한다면 시시때때 부딪히는 작은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폭주노인이라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가 후지와라 도모미가 2007년에 폭주노인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화부터 내거나 더 나아가 폭력 사태로 치닫는, 다시 말하면 버럭 화를 잘 내는 노인을 가리킵니다. 예전부터 나이가 들면 인자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원숙해져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라고 여겨왔지만 뇌과학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화를 잘 내더라도 나이가 들면 분노의 감정이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흥분을 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감정이 행동화해서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대뇌피질의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쇠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인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 사이에서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피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부탁의 대화법이 좋겠지요. 만약 마음에 자꾸 분노나 화가 일어난다면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한 템포 늦춰 행동함으로써 참는 힘을 기르고 분노를 스스로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뇌가 퇴화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40년이라는 장기간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의 시애틀 종단 연구 결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어휘, 계산, 귀납적 추리 능력 등을 조사했는데 인생에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능이 가장 높은 시기는 바로 중장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50대 후반 정도의 종합 지능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60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지능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흔히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장년기가 바로 그 시기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공부는 이전보다 훨씬 몰입도가 높고 성취도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의 여유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 덕분에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사치가 바로 학습인 것이죠. 요즘은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중장년을 위한 학습 공간과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